끼키올릭입니다. 호주 오픈 이후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충전 충분히 했고 다시 테니스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 한 가지를 또 달성했습니다. 통산 세계 랭킹 1위를 378주째 기록을 하면서 여자 테니스의 전설 슈테피 그라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록 메이저 최다 우승 못지않게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이유는 앞으로 이 기록을 다시 깨는 선수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라프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른바 골든슬램을 유일무이하게 달성한 선수였죠. 골든슬램이란 4대 메이저 대회 플러스 올림픽 금메달까지 한꺼번에 달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 테니스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선수는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라프를 역대 최고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가 메이저 우승을 23번을 차지하면서 그라프의 22번 기록을 뛰어넘었고, 또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라는 그라프의 라이벌이자 선배 역시 50살까지 현역으로 뛰면서 단식 복식에서 수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라프를 최고 중에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377주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는 이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코비치가 그라프의 기록을 깼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라프가 활동했던 1980년대 후반은 지금처럼 여자 테니스가 엄청난 글로벌 경쟁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록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톱 클래스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면면이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나브라틸로바나 그라프, 모니카 셀레스와 같은 선수들이 오랜 기간 타이틀을 독식하고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시절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조코비치는 처음 세계 1위에 올라선 2011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자신의 선배, 동기, 후배 세대들과 치열한 경합 끝에 이뤄낸 기록이었습니다. 앞선 세대인 페더러, 로딕 등과도 경쟁을 했고, 동시대인 나달, 앤디 머리, 델 포트로, 바브린카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섰고요. 그보다 뒷세대인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또 손주뻘 세대인 알카라스, 시너 등과의 경쟁에서도 더 아직도 우월함을 보이면서 얻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대단한 기록으로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코비치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400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남녀 선수가 앞으로 나올까요? 저는 조코비치가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테니스의 대기록까지 전부 갈아치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릿 코트가 보유한 올타임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24회 우승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드베데프가 부활한 것 같습니다. 자, 호주 오픈 32강에서 미국의 세바스찬 코르다에게 완패를 당했죠. 세계 랭킹 10위권 밖까지 떨어졌었는데 이후 로테르담 오픈과 도하 오픈을 차례로 석권을 하면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메드베데프는 이 과정에서 진짜 강적들, 이를테면 조코비치, 나달, 알카라스를 만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ATP 투어 홈페이지는 이 부활의 비결을 공격과 수비 두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펜스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건데, ATP 공식 데이터 전문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메드베데프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득점을 훔쳐가는, 이걸 이제 스틸 스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문의 득점률이 작년 34%에서 올해 43%로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메드베데프 별명이 문어잖아요. 문어발 같은 수비를 지칭한 건데, 메드베데프가 2021년에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US 오픈 우승을 차지한 그때의 그 모습, 바로 이런 디펜스에 이은 카운터 어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메드베데프 키가 198cm, 그러니까 2m 장신입니다. 일찍이 남자 테니스에서 이 정도 신장에 저런 발놀림 속도, 디펜스를 보여준 선수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드베데프 부활의 비결이 공격에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포핸드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 전성기 때 메드베데프가 보여주지 못한 기술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포핸드가 한마디로 더 강하고 빨라졌습니다. 2022년에 포핸드 평균 속도가 118km였는데 올해 들어서 1km지만 평균 속도가 더 빨라진 119km였고요. 스핀의 양이 2308rpm에서 2470으로 의미 있는 상승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실 메드베데프는 큰 키에서 나오는 빅서브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빅서버들은 첫 서브를 강하게 놓고 3구를 포핸드로 끝내버리는 공격 방정식을 갖고 있죠. 하지만 메드베데프는 이게 살짝 톱랭커들에 비해서 모자랐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메드베데프 본인도 포핸드를 개선하려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메드베데프의 서브 능력에다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갖고 있는 서브 플러스 원샷의 능력이 더 장착만 된다면 메드베데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여자 테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체코의 크레지코바가 12용 태그를 두바이 오픈 결승에서 물리친 사실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두바이 오픈은 여자 테니스의 천 시리즈, 마스터스 시리즈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대회였고요. 웬만한 톱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했거든요. 자, 크레지코바는 8강에서 호주 오픈을 우승했던 사발렌카를 꺾었고요. 4강에선 제시카 페굴라를, 그리고 결승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세계 1위 시비용태까지 꺾었습니다. 자, 세계 랭킹 1, 2, 3를 도장 깨기 하듯 다 꺾고 챔피언에 오른 건데, 크레지코바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다음 메이저 대회가 프랑스 오픈이기 때문입니다. 자, 크레지코바는 2021년 프랑스 오픈을 깜짝 우승하면서 복식 전문 선수에서 단식에서도 이제 정상권으로 도약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크레지코바가 12용 태글 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맞짱을 붙어서 꺾었다는 건요. 다가오는 프랑스 오픈에서 강력한 디펜딩 챔피언인 12용 택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한층 롤랑 거러스가 흥미로워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레지코바는 복식을 많이 뛰어선지요. 여자 선수 가운데 네트 플레이가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포핸드는 굉장히 헤비 탑스핀을 걸어서 상대방을 코트 뒤편으로 많이 물러서게 만드는 데 능하고, 무엇보다 이 호쾌한 포핸드 스윙 아주 일품이고 부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달이 부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디언 웰스와 마이애미 오픈을 기권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어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나달은 선샤인 더블로 불리는 이 두 개의 북미 마스터스 시리즈에 결장을 하게 되면서 무려 18년 만에 톱10 밖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18년 동안 톱10에 있었던 선수 나달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달은 세계 랭킹이나 작은 대회의 우승을 목표로 하는 선수가 아니죠. 37살로 접어들게 되는 나달의 일단 당면한,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목표는요, 5월 롤랑가로스 통산 15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걸 겁니다. 나달의 하드코트 마스터 시리즈 결장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행보이고 오히려 권장될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달에게 중요한 건 클레이 시즌에 되도록 빨리 복귀를 해서 많은 실전 경험을 치른 다음에 가급적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서 롤랑가로스에 나가는 걸 텐데요. 나달의 이번 롤랑가로스 도전은 작년보다도 더 험난할 것이 지금 벌써 예상이 되고 있어요. 톱10 밖으로 떨어진 상태고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우승을 뭐 예전처럼 휩쓸지 않는다면 롤랑가로스에서 좋은 시드 배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16강이나 8강부터 우승 후보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만약 그 상대가 조코비치라면 나달도 조코비치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3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테니스 코트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키키올릭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